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자주 목말라 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자존감의 개념 중에 한 가지를 아주 목청을 커다랗게 높여서 설파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건 별로 적당하지 않아 보여요. 그보다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요. 우리가 멀쩡하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영양도 챙기고 이렇게 나를 좀 더 살뜰히 돌봐서 몸의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존감도 건강한 상태가 있고 허약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건강할 때는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자존감이 허약할 때는 따로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서 불안할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자존감이 건강한가? 아니면 허약한 상태인가? 이런 걸 살펴보고 관리를 해주자. 관리를 해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실질적으로도 변화하기가 쉽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자존감의 개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사에서 자존감의 면역 수치가 확 올라간 3가지 사건이에요. 그 일들이 있은 후부터는 웬만해서는 자존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제 자존감이 확실하게 건강해진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은요, 엄마와의 사건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사이가 그다지 돈독하지는 않았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조심스럽게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제 선택이지만 혹시나 엄마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조심스러웠죠. 지금 이 얘기도 해도 되는 건지 약간 염려스러운데요. 그래도 오늘 주제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찰떡인 에피소드라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하는 날이면요. 제 역할은 엄마 아빠의 감정적인 징검다리가 되는 거였어요. 두 분이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마치 감정의 통역사가 된 것처럼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 언어를 통역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빠, 왜 속상했어?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건데? 이런 식의 감정 언어 통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어린 제가 너무 빨리 마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엄마 아빠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너무 많이 두고 지냈어요. 딱히 사이가 나쁘게 지낸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처럼 엄청 살갑게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예의 바른 옆집 딸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죠. 그게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또 엄마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어떤 거리감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다른 집 딸들은 엄마랑 같이 나들이 다니면서 친구처럼 지낸다는데 우리 딸은 딱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문득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론 그전에도 전화는 했지만 그날은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 말해 버렸어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고 또 힘들었는지, 그리고 다 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지낸 것에 대해서 나도 늘 마음이 불편했으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게 그게 너무 나한테는 필요한 일이라서 쉽지가 않다고. 지금도 그럴 생각을 하면 너무 막 마음이 지쳐버린다고. 그렇게 제가 그냥 다 말해버린 거예요. 어, 그런데 엄마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럴 만 했으니까 그랬겠지. 네 마음 다 안다. 그때 제 마음에 꽝꽝 얼어있던 차가운 얼음이 눈 녹듯이 스르륵 녹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엄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네 마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래서 그랬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어린 딸인 저에게 마음의 빛을 줬다는 걸 엄마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미안하다고 고백할 용기가 엄마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엄마와 제가 그렇게 속마음을 완전히 까놓고 진심으로 고백한 그 사건 이후로 제 자존감의 뿌리가 생생하게, 싱그럽게 살아나는 걸 저는 진짜 느꼈어요. 그날 엄마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를 낸 저 자신에게 나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 사건은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갑자기 고백을. 이지원 라디오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를 칭찬하는 댓글을 아마 지금까지 수백 개쯤 받았을걸요. 그 목소리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 면역 수치가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기분이거든요. 왜냐면 제 목소리는 그냥 나 생긴 그대로의 고유한 영역이니까요. 어떤 나의 고유한 영역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방식에는 단점이 꽤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끝에 어미를 길게 끄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살짝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임을 맞추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런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임 욕심 때문에 말끝을 따따따 이렇게 맞추고 싶어 가지고 가끔 얘기하는 도중에 맥락이 엉뚱하게 흐를 때가 있고요. 또 단점이 말하기보다는 글쓰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보통 말할 때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기도 하니까 순간순간 멈칫하면서 "뭐라는 거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 얘기 들을 때. 이러한 제 말투를 제 말투 속에 담겨 있는 제 말투가 가진 단점을 매력으로 바라봐 주시는 애청자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유한 어떤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매력적으로 바라봐 주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제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됐어요. 저는 그걸 우리 애청자님들을 통해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 목소리와 제 말투를 애정해 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짧게 광고 듣고 갈게요. 오늘의 광고는요. 출간 즉시 여성 자기계발 부문 2위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전체 순위가 오르고 있는 화제의 신간, 여자가 봐도 예쁜 여자들의 이벤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매 인증 이벤트고요. 카카오톡에서 이지원 라디오 채널로 구매 인증해 주시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앞으로 판매할 계획도 없는 분위기 카드 54장을 보내드립니다. 이 분위기 카드는요,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나와 당신은 어떤 색상의 분위기 미인인지 타로점처럼 점쳐볼 수 있는 재밌는 카드 구성이거든요. 이 이벤트는 7월 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서두르세요. 두 번째 이벤트는요, 선물하기 이벤트고요. 내가 읽으려고 산 책 말고 지인에게 선물하기 인증을 해주시면 여예들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예들 챌린지, 정말 재밌는 활동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하려면 오늘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인에게 이 책을 선물하신 분들은 꼭 카카오톡에서 이지원 라디오 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네, 그럼 광고 끝.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방금 열띠게 광고를 하고 온 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책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썼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제가 글쓰기 실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어디에선가 읽었거든요. 결국 글을 꾸준히 쓴다는 건 자신의 못 쓴 글을 견디는 힘에서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내 마음처럼 잘 안 풀리는 글을 끝까지 끈기 있게 견딘 그 시간들이 저의 자존감을 정말 단단하게 해줬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좀 더 현실적인 사건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민감한 얘기를 하나 꺼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쓴 첫 번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썼던 그 글투도 다 바뀌었고 그 책에 실린 그림체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저답지 않은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얻은 부분, 네,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저의 자존감을 아프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다음 책을 낼 때는 꼭 나다운 모습이기를, 나를 꼭 닮은 그런 책이기를 내가 그렇게 꼭 만들 거다.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난 꼭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여자가 봐도 예쁜 여자들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양태호 화가님의 오리지널 일러스트죠. 너무너무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물론 글투도 제가 쓴 원본 그대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요. 보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과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이 꼭 비례하진 않는다고 봐요. 그보다는 나의 어떤 미시적인 개인적인 바람들이 정확하게 투영된 그 결과물이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네요. 제 글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신 예문출판사와 그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치 정말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완성해 주신 양태호 화가님께 정말 머리를 숙여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제 자존감이 한 뼘 건강하게 자라났거든요. 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제가 선곡해온 곡은요, 더 데이즈의 Make My Love Your Home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어떤 날에 그 설렘 같은 감정이 잘 묻어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음악 감상하는 동안 살짝 격양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듣고 다시 계속 얘기 나눠요.
The day is breaking softly and the night is glowing true. I feel a million eyes, but I can just see you. No rain, no thunder, it's just your light, your voice, the heaven of our kiss, the wonder of our choice. So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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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you can make my love your home, make my love your home. And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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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do, if you can be right, be right, make my love your home. The moon is rising somewhere in your eyes. Yes, this is real. My rain will wash your hands. Your fire came to heal. You are dance, the life we'll share, the life we came from shore. I'm shivering, sure I'm scared, but I'm all yours. So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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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you can make my love your home, make my love your hom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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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if you can be right, be wrong, make my love your home. So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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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you can make my love your home, make my love your home. Breathe, please, please, darling, if you can be right, be wrong, make my love your home. 오늘은 저의 자존감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게 된 계기들, 즉, 제 자존감에 감기가 걸리지 않게끔 면역력이 확실하게 생긴 그런 인생 사건 3가지를 들려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다시 자존감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제 자존감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관리 방법은요, 조언을 구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한다입니다. 이 첫 번째에 공감하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원성을 듣죠. 그럴 거면 조언을 왜 구하냐고. 예를 들어서 이직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우선 저는 나와 다른 시각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요. 선배, 친구, 아는 지인들에게 조언도 구하고요. 인문학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책도 읽어보고요. 유튜브에서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요. 그렇게 인풋을 다방면으로 수집하면요, 당장에는 생각이 막 뒤섞여서 어지러워요. 그때 하루 이틀 덮어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꺼내서 그들의 생각 중에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을 짚어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과정을 귀찮아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제가 마음에 들고 제 자존감이 건강한 상태라고 느껴져요. 두 번째 관리 방법은요, 일과 중에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귀에 닳도록 반복할 사항이죠. 성찰의 방법은 주로 3가지입니다. 산책하며 오늘 하루 돌아보기, 일기 쓰며 오늘 하루 돌아보기, 목욕하며 오늘 하루 돌아보기.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루틴으로 지키는 날도 있고요. 바쁘면 1가지라도 꼭 챙기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지금 내 자존감을 관리하고 있구나. 내 자존감이 조금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실감이 들거든요. 마지막 3번째 관리 방법은요. 페어플레이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예요. 인생을 페어플레이 하는 자세로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노력할 때 제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커다란 운이 나를 좀 와락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낭만적인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뭘 얻으려면 뭔가를 내줘야 한다. 그리고 뭔가를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작은 실패가 생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건 그 작은 실패에 크게 낙담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한 걸음 작게 내딛고 그 작은 걸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작은 성취에 막 나 혼자 붐업 시켜서 아,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거, 고마워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때 내 자존감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혼자 좋아하면서 그 다음날 또 그 좋아한 힘으로 묵묵히 살아갈 때 그때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까지 3가지가 제가 자존감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뭐 별건 없죠?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에 짧게 쓴 에세이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지원 대표님의 사연을 듣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라는 제목이었다.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댔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문체가 귀여워서 마음으로는 오케이를 했지만 나는 어떤 요청이든 술하게 신중한 편이므로 며칠 밤을 묵은 후에 하겠다고 답장을 썼다. 나는 악플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으니 적격은 적격일 터였다. 학생이 앳된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은 자존감 다이어트 어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이 대표님의 영상을 통해 힘을 얻었다는 댓글도 많아요. 대표님의 자존감에 대한 철학을 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분하고 공손한 질문이었다. 나는 답변했다. 보통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 생각에 자존감은 건강하다, 허약하다로 쓰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해요. 학생은 부연 설명을 원한다는 듯 작게 숨죽이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자존감이 항상 매우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깨까지 으쓱이며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아마 없을 겁니다. 확신에 차서 자문자답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구나 외부 자극에 리듬을 타면서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니 높으냐 낮으냐를 재기보다 건강하냐 허약하냐를 살펴서 아프면 회복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해요.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리면 좋은 음식과 물을 챙겨 먹고 병원도 가고 씌워주는 것처럼요. 잘 정리했어. 나는 내 정리가 만족스러워 잠시 우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질문을 기다리며 빙글빙글 싱겁게 웃었다. 1시간 후 어처구니 없는 걸 발견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 회사 어플을 열었는데 사용 설명서 페이지에 자존감이 높은 어쩌고 저쩌고, 자존감이 낮은 어쩌니 저쩌니 하는 표현을 딱 써놓은 것이다. 그 글은 팀원이 아니라 내가 쓴 거였다. 나는 부끄러운 심정으로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요청했다. 내일이면 어플이 업데이트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괜찮아. 기죽지 마.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보다는 업데이트 되지 않음을 경계하자. 이건 계속 나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세심해지자는 쪽에 가까워. 남들 눈에 티나지 않더라도 좀 더 고유해지기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거지. 최신 버전으로 오늘을 살자. 어플도 나도. 2019년 12월 이지원 씀.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지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떤가요? 건강한가요? 아니면 살짝 허약해진 상태였나요? 건강하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냥 축하드리고요. 만약 조금 허약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지원 라디오 들으면서 아주 조금은 회복되었길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이지원이었고요. 우리는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졌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안녕!